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좀 영상을 요새 좀 뜸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자, 7800X3D의 메인보드는 B650PG 라이트닝을 썼고요.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이 아니긴 한데, 최신 버전으로 하셔도 무리 없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SPD를 보면 삼성 4800 베이스 램인데요. 32기가 모듈이고요. 슬롯 1번, 슬롯 2번, 3번, 4번 풀뱅크입니다. 풀뱅크 128기가 오버클럭을 진행했고요. 128기가에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3600으로 떨어져서 동작을 하는 거를 48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딱 이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DDR5에서 지금 128기가 처음 해보는데 딱 이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4기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용량이 지금 2배나 늘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면은 TM5 앱솔루트 뉴 권장 주기를 3주기 정도 돌렸는데 시간이 10시간 걸렸어요. 이게 한번 돌릴 때 막 10시간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에러를 잡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또 10시간씩 돌리고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중에 PC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 가지고 틀어놓고 한참 틀어놓고 잤다가 일어나 보면 에러나 있고 막 다시 출근할 때 켜놓고 퇴근하 보니까 또 에러나 있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어, 아무튼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거 어제 에러 없이 다 돌았거든요. 어제 그래서 다 돌아서 이제 딸내미 재우고 영상 찍으려 그랬는데 딸내미 재우면서 같이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찍어야지 하고 왔더니 재부팅 돼 있어요. 보니까 뭐가 업데이트 되면서 재부팅이 됐더라고요. AMD 쪽 뭔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자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장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렸어요. 아무튼 예, 일단은 오래 걸리는 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128기가 풀뱅크 메모를 좀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주요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 에러 잡는데 오래 걸려요. 에러. 뭐 계속 돌리다가 에러 하나 나오면 이제 또 한참 또 몇 시간씩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충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더 힘들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타이밍을 뭐 A라는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 B라는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 C라는 타이밍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좀 중간에 좀 대충 넘겼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러가 나면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오래오래 돌려서 넘어가야 오히려 더 삽질을 덜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에러가 계속 막 9시간 10시간 돌리는데 에러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죽겠더라고요. 하나, 두 개, 하나, 뭐 일곱 개, 세 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로 32기가 4개 꼽았을 때 기본 클럭은 3600입니다. 기본 클럭은 3600. 근데 이거를 지금 4800까지 오버클럭을 했어요. 4800보다 더 되냐?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삼성램이 아닐 때. 삼성램 기준.
삼성 4800 램 기준입니다. DDR5는 베이스가 되는 칩이 어떤 램이냐에 따라서 이런 오버클럭의 마진이라 그러죠. 오버 마진. 오버 마진이 다 달라요. 삼성 4800 램 기준. 그럼 하이닉스로 하면 좀 더 되겠죠. 근데 이 4800도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4800 클럭이 타이밍을 충분히 넉넉하게 줬을 때 클럭만 4800을 잡고 돌렸을 때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에러가 납니다. 와. 자, 타이밍을 다 풀었어. 타이밍을 다 풀고 그럼 타이밍에 대해서 타이밍 때문에 에러가 안 난다고 가정을 해요. 타이밍 때문에 나오는 에러가 없을 정도로 풀었다. 수요를 충분하게 풀었다고 치고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클럭을 높일 때 4800 정도로 올렸는데 전압도 충분하고 모두 지금 램 전압이요. 램 전압이 충분하게 줬는데 에러가 난다. 그건 뭐냐면 그래프를 잘 못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라는 거는 클럭 파동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다는 건데 왜 제대로 못 그리고 있냐면 수율이 모자라서. 수율이 모자라서. 이게 수율이 모자란 증상이에요. 타이밍 다 풀고도 에러가 나는 경우. 그러면은 수율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VSOC, 다른 하나가 VDDIO, 거기에 한술 더 떠서 VDDP. 수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데 자,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VSOC 이슈가 있어요. VSOC 전압을 지금 높은 전압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다기보다 쓰기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면 탈까봐. CPU 버닝 이슈가 있었고 사실 저도 그 뒷내용을 좀 들은 게 있긴 한데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은 지저분해져서.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AMD를 포함하여 각 메인보드 제조사가 권장하는 맥스 VSOC가 이번에 정정된 사건입니다. 1.3V로요. 그렇기 때문에 1.3V를 초과하는 전압을 썼을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메인보드 제조사가 1.3까지만 써라라고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결국 맥스 1.3까지만 써야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VSOC 이슈의 결론은 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탔겠죠. 그치만 어쨌든 지금 제조사들이 결론을 내린 거는 VSOC를 1.3V 이상 올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VSOC를 이내에서 맥스 1.3까지 1.3 이하 1.3을 초과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3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1.3V 이내에서 돌아가는 최대 클럭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4800이에요. 5000 부팅 됩니다. 근데 부팅은 되는데 문제 증상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재부팅 할 때 안 된다거나 최초 부팅은 돼서 뭐 TM5를 돌려봐. TM5 에러가 안 나는데
재부팅 하면은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수율이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5000이 맨컨 수율 한 개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800에서도 애매하고 4800에서 지금 구동하기 위해 VSOC 전압을 1.3V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5000 부팅 1.1V로 해봤는데 됐었어요. 되긴 됐는데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제 시스템에서입니다. 제 시스템 기준이고요. 다른 분들은 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뭐가 좋으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좋으면. 또 뭐가 좋으면, 램 수율이 좋으면. 램 수율이라고 하는 거면 뭐 삼성 램에서는 고만고만해요. 제가 삼성으로 한 거니까. 제가 램 수율을 굳이 언급한 건 하이닉스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128기가 풀백도 해볼 겁니다. 저희 128기가 사놨어요. 32기가짜리 4개. 수율이 좀 더 높은 클럭이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거 지금 B650 PG 라이트닝인데 요거예요. 라이트닝이 아니라 트닝이더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했는데 여기서 최대 지금 4800이라고 제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상은 쉽지 않더라. 될 수도 있어요. 수율이 다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힘들더라. 최대 4800. 근데 제가 이거 쓰기 전에 B650M PG 립타이드 보드를 썼었습니다. 립이 이거 맞나? 립타이드. P겠지? P구나. B650 MPG 립타이드 보드를 썼었는데요. 얘가 안 돼요, 얘가. 뭐가 안 돼? 뭐가 잘 안 된다는 소리는 모르겠어요. 제 거에서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거에서만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부팅이 잘 안 됐어요. 부팅이 잘 안 되면 뭐 기기 불량일 수도 있지 않느냐. 램 하나씩 꽂고 하면 잘 됩니다. 램 불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슬롯에 하나씩 꽂고 하면 잘 되는데 두 번째 슬롯에 꽂으면 부팅이 안 돼. 그럼 슬롯 불량일 수도 있지 않느냐? 16기가짜리 꽂으면 잘 돼요. 이거는 제게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팅이 잘 안 됐어. 근데 16기가는 또 잘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적자. 16기가로 제가 풀뱅크한 거 영상 올린 거 있죠? 16기가로는 잘 됐어요. 32기가는 잘 안 됐고. 이게 지금 바이오스 문제일까 고민도 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인텔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근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언급한 거 들으셨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가설로만 인텔에서 해본 경험 플러스 가설로만 얘기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PG 라이트닝은 레이어 PCB 레이어가 8장짜리예요. 8장은 보통 서버 그레이드라고 해서 서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PG 립타이드를 찾아보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6이죠 6. 보통 대다수 메인보드가 처음에 예전엔 6을 많이 썼어요. DDR5에 오면서 8레이어 보드가 많이 늘어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메모리 오버클럭 잘 들어가는 보드들이 이게 몇 장짜리인가.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호 전달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장해주는 PCB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램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신호가 그려지는데 이 신호가 얼마나 정확히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고클럭 달성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호 간섭이 이 레이어가 두꺼울수록 간섭으로부터 좀 더 이 신호를 잘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클럭이 유리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메모리 차폐 설계라는 게 있는데 차폐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보드는 이게 두꺼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보드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드웨어 스펙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클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일단은 립타이드에서는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게 뭐 다른 분들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거를 안 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32기가 풀뱅크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이거 PCB 8레이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얼마 안 비싸거든. AMD에서는 인텔에선 비싸요. 인텔에선 8장짜리 되게 비싼데 고급형 보드에서만 8장 깔고 나왔는데 젠4에서는 에즈락 보드랑 기가바이트 보드는 되게 하급의 저가형 모드에도 다 8장을 박아놨어요. 6장짜리가 더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풀뱅크 쓰실 분들, 풀뱅크나 32기가 모드를 여러 개 쓰는 분들은 8장짜리 얼마 안 비싸니까 이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권장한다. 소울시커 기준. 다른 분들이 뭐 얘 소울시커 맨날 PCB 얘기하던데 이거 검증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나는 6000 잘 쓰고 있는데 난 6000 잘 들어가. 6000 쓰시는 분이 32기가 4개 쓰고 6000일까요? 아닐걸요? 16기가 모델 꽂고 6000 잘 돼요. 예. 그거는 이게 인텔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양면 램, 뭐 풀뱅크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클럭이 덜 들어가는 게 맞고 덜 들어가는 환경일수록 하드웨어 스펙이 좋으면 더 잘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드웨어 스펙은 메인보드, CPU, 메모리 컨트롤러, 그 다음에 램 칩 세 가지 요소가 짬뽕돼서 맨컨이 좋거나 아니면은 램칩이 삼성 램보다 하이닉스가 고클럭이 잘 들어가요. 확실히 인텔에서 검증된 겁니다. 인텔에서 AMD도 똑같아요. 사실 맨컨 때문에 AMD에서 6400까지밖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어차피 6400까지 못 쓰는 환경에 오면은 고만고만합니다. 지금처럼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차이. 근데 인텔에서는 메인보드 차이 많이 심해요. 근데 AMD에서는 평준화가 심합니다. 평준화가 심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죄다 8레이어를 때려 박아놔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에즈락하고 기가바이트는 저가형 모듈에서도 이걸 많이 갖다 썼습니다. 웬만하면 그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저는 웬만하면 8장짜리. 왜냐면 젠4에서 6000 클럭 정도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젠5 나오면 어떡하실라고. 젠5에서 이제 맨컨이 좀 더 좋아지면은 글쎄요, 한 개 클럭이 달라질 수 있겠죠. 6000 이상 들어가는 환경이 될 겁니다, 맨컨이 뚫리면. 젠4에서는 그렇다 치고 젠5, 젠6 이게 지금 조금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메인보드 AM5 소켓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되게 안 들어가긴 또 하고요. 6장짜리로 했을 때는 아예 제가 보드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답답해서 하도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장짜리 쓰고 안 들어가요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드 바꾸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접 해본 겁니다, 이것도.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클럭이 지금 4800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6000 클럭 넣었던 거를 대충, 그때 어차피 제가 6000에서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 해봤으니까 그거 가지고 수율 대충 계산해가지고 넣었는데, 수율 대충 계산해서 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뭐 조일 거 조이고 풀 거 풀고 해서 이렇게 잡은 타이밍이 이거긴 한데요. 지금 일단 제가 잡은 타이밍은 TREFI가 3만밖에 안 들어갔어요. 온도는 최대 지금 스파클링 상태예요. 스파클링을 했고 47.8도까지 올라갔지만 생각보다 양호한 온도예요. 이거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온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램 중에 뿔딱이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 이상. TREFI는 에러 안 나는 최대값을 쓰시면 됩니다. 35,000 넣고도 에러 났어요. 근데 3만원 내리니까 바로 에러 안 나네. 그 다음에 VSC 전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짧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 거는 VSOC 전압을 낮추면 TCL에 들어가는 전압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SOC 전압을 예전에는 높이 주면서 램 전압을 어느 정도 주고 TCL 타이밍을 맞췄었는데,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서 VSOC가 낮게 들어가더라. 이래서 VSOC 낮춰보니까 부팅이 안 되거나 클럭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VSOC 때문이 아니라 그 램 전압이 모자르게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TCL 타이밍을 두 개 정도 풀어보면 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압값을 넉넉하게 좀 써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VSOC 전압을 만약에 이제 조금 낮추게 되면 TCL 전압을 더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같은 타이밍에서 TCL 전압이라는 건 결국 VDD 전압이에요. 램 전압. 제가 왜 TCL 전압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램 전압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TCL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램 전압에 대해서 수율을 얘기할 때는 TCL 타이밍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한술 더 떠서 얘기하면 이제 TFAW 타이밍을 조일 때 전압값이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무튼 근데 뭐 그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 돌릴 때마다 오래오래 돌려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 정도 특징 정도 잡아봤고요. 이제 바이오스 보여드리면서 타이밍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른 타이밍들은 다 수율에 맞춘 거고, 이제 좀 4800에서 주요하게 볼만한 거는 4800이란다. 128기가에서 주요하게 볼만한 건 요 RDRDSE 타이밍하고 RDRDDD 타이밍이 지금 6씩 줬다는 거. WRWRSD랑 WRWRDD도 6씩 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높은 클럭을 시도해보고 싶으면 이런 타이밍들, 주요 타이밍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이 타이밍들이 타이트하게 4800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 거랑 똑같이 타이밍 넣어놓고 나서 좀 더 높은 클럭 해봐야지 하고 5000으로 클럭만 올리면 부팅 안 될 확률 높습니다. 클럭 수율과 상관없이 타이밍이 모자라서, 타이밍 수율이 모자라서 아무튼 일단 바이오스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일단 그 전에 성능 한번 보고, TRFI를 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TRFI를 65,000으로 두면은 얘가 9시간대 후반이 나와요. 근데 지금 3만으로 풀어놔가지고 10시간도 넘겼고, 레이턴시에서도 손해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클럭도 높지 않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이턴시에서 손해를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돌려보죠 뭐. 그래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젠4에서는요 결국엔 타이밍을 잘 조이는 게 중요하지, 클럭이 높지 않아도 타이밍만 잘 조이면 레이턴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이밍을 잘 조이면 좋겠는데 램 전압도 1.35밖에 안 썼죠. CL26을 하기에는 1.43V가 모자랐어요, 전압이. 그래서 28로 맞추면서 1.35V를 쓴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ADA64에서 클럭이 잘못 표기되는 거는 버전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료 라이센스가 버전이 좀 낮아서. 그 다음에 읽기와 복사, 리드와 카피 값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CCD가 1개짜리 제품이라서 그렇고요. CCD가 2개짜리 제품은 복사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복사 값은 클럭이 낮다 보니까, 클럭이 4800 정도로 낮다 보니까 라이트 값은 7만대가 나왔고요. 클럭을 6000 정도까지 올리면은 라이트 값이 이제 8, 9만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읽기와 복사 값은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클럭 높여봐야 읽기 복사 값 한 6만대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레이턴시 몇 정도 나올까요? 60대도 안 나오네. 생각보다.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그래도 60대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타이밍을 바짝 못 조였어요. TCL도 그렇고 지금 전압이 많이 남았어요. 1.35V로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한 거 보셨다시피 TCL을 26으로 조이기에는 램 전압 1.43V가 모자라서 효율적으로 맞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타이밍 클럭을 좀 뭐 4600이나 이렇게 내리면서 타이밍을 더 조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나오는데 딱 낭비 없는 클럭과 타이밍 조합이 있긴 하거든요. (60대) 안 나오나? 또 60대 안 나오네. 딱 이 정도 나온다고 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근데 이제 128기가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이 정도.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일단 자,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램 클럭 4800 지금 오버클럭 된 상태고, 오버클럭입니다. 왜냐하면 4800 램이 4800이지만 4개 꽂았을 때 3600으로 동작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4800으로 올린 것도 오버클럭이에요. 타이밍도 좋였고, 전압은 이렇게 줬고요. 지금 에즈락 보드에서 요거 VDD/IO 전압, VDD/IO 전압을 낮은 값을 쓰면, 예를 들어 이렇게 1.35, 1.35 이렇게 쓰면은 부팅 안 됩니다. 이 VDD/IO 전압이 지금 모르겠어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이게 낮은 값이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바이오스 버전이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에즈락 보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로 시도해보면 부팅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요걸로 맞춰서 1.35 이렇게 더 높은 전압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삼성 램인데 하이 볼티지 모드가 여기서 나와. 이거 부팅 안 되거든요. 삼성 램은 하이 볼티지가 원래 안 돼요. 하이 볼티지라는 건 전압 언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이닉스 모델 언락되는 모델 꼽으면 얘 안 나와요. 이거 이상해 뭔가. 지금 에즈락 보드도 그렇고 다른 MSI 보드나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도 언락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에이수스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FCLK를 2000으로 맞췄고요. 좀 더 높은 클럭이 레이턴시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저거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2000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UCLK는 MCLK랑 같은 값 1:1 비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 IF 이거 1:2로 한다고 클럭 엄청 더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맨컨이 그냥 한 개입니다. 맨컨이 한 개. 맨컨이 지금 리밋에 와 있다는 거고, 이 UCLK, MCLK 1:1을 제가 예전에 그 인텔 기어 1, 기어 2랑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기어 2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1:1로 준다고 클럭이 엄청 잘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기대해 봤자예요. 어차피 MCLK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젠포에서 문제는. 해보세요. 이거 1:2로 한다고 클럭이 얼마나 올라가나. 뭐 한 스탯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5000 클럭. 근데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1:1 맞춰 쓰세요. 이게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1:2로 맞추고 클럭 조금만 더 높인다 해도 레이턴시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1:1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VSOC 전압은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데 맥스 1.3 정도 쓰시면 될 겁니다. 이거 1.1로 되시면 1.1로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1에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1.3으로 올린 겁니다. VDDP 전압도 계속 에러가 안 잡히니, 다 원래 처음에 오토로 주고 1.1 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0.75 막 4800 클럭에서 0.75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에러가 안 잡혀서 일단 얘도 0.9까지 올려줬습니다. 0.9면은 대충 5800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압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 1.3V로 올리고 일단 요렇게 입력을 했고요. 세이브 하나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클럭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VSOC 1.1부터 해보세요. 1.1부터 여기 다 오토 하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전압을 1.43V 정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클럭을 점점 올려보세요. 몇 클럭까지 올라가나. 처음에 3600으로 부팅이 됐을 거예요.
클럭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올리면서 부팅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5000까지 부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재부팅 할 때 부팅이 안 돼가지고 4800으로 내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램 용량이 커지면요, 이니셜 부팅이라 그래서 최초 부팅이랑 바이오스 수정한 부팅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이니셜 부팅이 128기가 기준으로 3분이 걸려요. 3분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 3분 동안 부팅이 안 되는 거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3분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부팅이 안 돼.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뭔가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부팅이 안 되고 있는, 뭔가 멈춰 있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가형 보드다 보니까, 저가형입니다. 저가형. 왜냐하면 Q코드가 없잖아. Q코드가 없는 보드예요. 원가 절감된 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Q코드가 없으니 과연 이게 에러인지 지금 중간에 멈춘 건지 아니면 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대충 한 3분 정도 기다려 봤다가 먹통이다 하면 다시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근데 뭐 뭔가 세팅을 바꿨을 때 기다려도 부팅이 안 되더라도 한 3분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예, 그만큼 지금 128기가가 부팅이 느리고요. 느리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이러저러나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오버클럭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놈은 128기가는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팅이 되고, 부팅이 되는 가장 큰 클럭에서 뭐 재부팅도 한번 해보시고요. 재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있으니까 클럭 수율 한계에서 재부팅도 잘 되면 TM5도 돌려보시고, TM5를 오래 돌려보세요. 이거 TM5 처음에 에러가 안 나도 나중에 가서 에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온도가 높아질 때, 메모리 컨트롤러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CPU나 혹은 램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TM5를 충분히 돌려보시고, 그래도 에러가 안 나면 그때부터 타이밍을 조이세요. 최대 클럭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은 대충 6000 클럭을 목표로 했어요. 6000 정도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최대 클럭이 6000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대 클럭을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800으로 찾은 건데 다른 분들은 4800조차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4800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VSOC 1.1V 주고 들어가는 가장 높은 클럭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800에서 에러가 막 빠바박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돌리는데, 예를 들어 권장주기 3주기 동안 대충 한 9시간 10시간 이렇게 돌렸는데 에러가 한 7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VSOC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TM5를 돌렸는데 에러가 막 파바바바박 하고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거 VSOC 전압 조정해봐야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럭 낮추세요. 내가 만약에 4800이 안되면 4600으로 클럭을 낮추시면 됩니다. 4600은 되지 않을까? 레이어 8장짜리면, 삼성 램이면, 하이닉스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러가 조금 더 튀어나오는 걸 잡기 위해서 1.3V로 올렸고요. 겸사겸사 VDDP도 1.9V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TCL 값을 계산해서 넣었는데, 이제 지금 26을 처음에는 이제 여기 다 오토를 주고 할 거예요. 처음엔 다 오토일 거예요. 오토로 제가 하라 그랬죠. 클럭부터 잡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 상태인데 제가 지금 전압을 1.43부터 했잖아요. 최대 전압이에요. 젠4의 최대 전압 1.43V. 여기서 제가 TCL을 26을 시도해 봤는데 26이 쉽지 않았습니다. 4800을 하시는 분 1.43V에서 26 하실 때 요것도 같이 하세요.
지금 이게 어차피 전압이 후달리니까 8420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다 이것까지 세트로 검증할 겁니다. 8420은 웬만하면 다 돼요. 웬만하면 다 되는데, 왜냐면 6000 클럭에서도 얘가 들어가니까 4800에서 당연히 돼야 됩니다. 8420 넣고, 그러고 나서 TCL을 26을 넣었을 때 이 TCL이 지금 1.43V에서 돌아가느냐, TM5 돌려보세요. TM5 대충 한 1시간 정도, 더 돌리면 더 좋고요. TM5 1시간 정도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난다, 그럼 26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전압 모자른 거예요. 그럼 28로 풀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28로 풀었습니다. 근데 28로 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26도 간당간당 될 것 같은, 26도 부팅이 되고 TM5 에러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나는 상태예요. 그 말은 수율이 이 TCL 26에 가깝게 있지만 모자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두 개나 풀었으니 1.43V에서 TCL 28은 굉장히 넉넉한 값이 됐어요. 예, 저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러면 전압을 다이어트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전압 다이어트 한 게 1.35V가 된 겁니다. 전압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가는 값에서 대충 0.02V 정도 더 쓰면 더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28에서 1.35V 잘 돌아가는 TM5를 또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시간 많이 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시간 얼마 안 쏟았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RCD 값은 28은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4800 클럭에서. 근데 만약에 4800 클럭을 안 쓰시는 분들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6000 클럭에서 RCD 값이 34 정도 들어갔고, 그거를 역산 계산해 가지고 비례하게 4800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28 정도, 28보다 낮아요. 낮다는 말은 28 정도 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26은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28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클럭을 이제 4800보다 더 낮은 클럭을 쓰시는 분들은 26 정도 시도해 봄직합니다. 4600 정도는요. 아무튼 4800에서 28 정도 이렇게 해서 TM5를 돌려보세요. 얘는 28 주면 에러가 안 날 것 같긴 한데, 얘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TWR48은 웬만하면 들어갈 거예요. 삼성 4800램이면. 왜냐면 얘보다 높은 클럭에서도 48이 돌아가니까. 얘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1 넣고 얘 1 넣고, 이거는 웬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1148 이렇게는 웬만하면 돼요. 웬만하면 될 거니까 따로 안 돌려봐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RTP가 얘가 10이 아마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 4800에서 10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6000에서는 12가 필요했어요. 근데 4800에서는 산술 계산했을 때 10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4800보다 좀 더 높은 클럭 5000, 5200, 5400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은 만약에 10이 안 되면 12로 푸셔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클럭을 높이면 같은 타이밍은 클럭을 높일수록 타이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을 좀 더 높은 클럭을 시도하시는 분은 12까지 늘려보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4800보다 낮은 클럭을 쓰신다 하면 10 정도 쓰세요. 이거보다 낮은 값은 거의 안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10 아니면 12로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TM5를 얘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길 권장합니다. RTP 30분에서 1시간 요거까지 맞췄으면은 일단 요거부터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CL 4 넣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얘는 타이트하면 아예 부팅조차 안 될 겁니다. 4에서 되는지 보고, 만약에 4가 안 되면 6으로 되는지 보세요.
아마 4가 될 것 같은데 4가 안 되면 6으로 부팅해서 TM5 한 30분만 돌려보세요. 얘는 그렇게 많이 돌릴 필요도 없어요. 안 되면 그냥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되는 놈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TWWR SCL. 얘는 6부터 하세요. 6보다 작은 값 거의 안 될 겁니다. 부팅도 안 될 거예요. 6.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얘도 TM5 한 30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얘 1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TM5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만약에 1이 잘 안 된다 하면 2, 안 된다 하면 뭐 3 하나씩 늘려보세요. 4 뭐 이렇게. 근데 1이 아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삼성 메모리 16기가 짜리도 그렇고 32기가 짜리도 그렇고 얘가 1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네.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인데 6000 클럭에서도 1이 들어가요. 그 다음 TRDWR에는 제가 6000 클럭에서 12를 썼는데 이거 RCD랑 마찬가지입니다. 4800에서 6000 클럭 사이에는 10 내지 12로 쓰시면 되고요. 10 내지 12. 근데 내가 만약에 클럭을 더 낮출 거다, 예를 들어 4600, 4400, 4200 뭐 이런 클럭을 쓸 거다 하는 경우는 10보다 낮은 값은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0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5 얘도 한 30분 내지 1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뭘 하면 좋을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요거부터 WTR 언더바 L, 이거 16보다 낮은 값 안 될 겁니다. 16에서 18 사이. 왜냐면 제가 6000 클럭 할 때 얘를 18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4800에서 6000 사이에 16에서 18 정도를 쓴다라는 거예요. 16 이하는 잘 쓰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16 이하는 잘 쓰지 마시고 16 아니면 18, 그것도 안 되면 20, 최소 16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WTR 언더바 S는요 제가 4까지 됐었는데 4, 근데 왜 굳이 6으로 풀었냐면 에러가 자꾸 안 잡혀서. 근데 아마 4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4라는 숫자가 좀 타이트한 값이라서 제가 6000 클럭 할 때는 6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6보다 낮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무리해서 시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도 각각 TM5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돌려보세요. 하나당 1시간.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충 돌렸다가 나중에 에러 나오면 어디서 에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충 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RDRD SD, RDRD DD 이 타이밍은요 제가 이거 6666 넣고 썼는데요. 뭐 일단 6부터 해보세요. 각각 하나씩 해보세요. 6부터 해보세요. 부팅이 얘도 뭔가 후달리면 부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6부터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하나씩 풀어보세요. 7, 얘는 하나씩 풀면 됩니다. 8, 9, 뭐 10. 근데 아마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하나씩 해보고 얘도 하나씩 해보고 얘도 하나씩 해보고 얘도 하나씩 해보세요. 각각 TM5 얘네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하나당 하나씩.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타이밍이 4개니까 각각 30분 하면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TM5 돌려보라는 소리예요. 순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순서가 거의 난이도 순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RFC 타이밍은 지금 인텔에선 요 2개를 쓰고요. 이 2개를 쓰고 AMD에선 요 2개를 안 쓰고 얘만 씁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아무튼 AMD에서는 RFC 1 요 값만 수정하면 되고요. 지금 삼성랭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성공률 높은 타이밍이 270 나노세컨드거든요. 지금 삼성 이 4800 베이스 램으로 270 나노세컨드가 지금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270을 계산한 게 648입니다. 27 곱하기 24 맞나? 24 하면 돼요. 4800을 200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24죠. 24 곱하기 27 이렇게 하면 돼요. 24 곱하기 27 270 나노세컨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64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현재 클럭에서 지금 내가 달성한 클럭에서, 예를 들어 4800 클럭에서 나누기 200, 그러면 24죠. 24 곱하기 27 하면은 대충 648이 나옵니다. 두 개는 오토로 두세요. 두 개는 오토로 두시고, 여기 그리고 요거까지 잡고 얘도 TM5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1시간. 얘도 1시간 이상. 얘는 1시간 이상 돌렸는데도 에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돌리세요. 이거 오래 돌리시고, 여기서부터는 오래오래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TRAS도 56 정도 줬는데 이도 너무 작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다음 이거 두 개는 세트로 맞출게요. 56 줬으면은 RAS랑 RP를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그럼 84죠 지금. 예를 들어 얘를 58로 풀겠다. 그럼 86. 60을 쓰겠다. 88. 이런 식으로 두 개 더한 값을 쓰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56을 줬고요. 56부터 해가지고 에러 안 나는지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얘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꼭 돌려봐야지 나중에 가서 에러가 나올 수 있는 애라,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마세요. 이것도 이거 많이 조인다고 레이턴시의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넉넉하게 풀어서 써도 모방하다. 56 기준으로 줄여도 보시고 늘려도 보시고 하세요. 이 두 개 세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TRFI를 맞추면 됩니다. 처음에 일단 653호 넣고 해보세요. 이 TRFI를 맞추기 전에 지금 이 세팅에서 TM5 3주기가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세팅에서 TM5 돌렸는데 에러가 7개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에러가 왜 튀어나오지? 하고 타이밍에 뭐 문제가 있나 해서 타이밍 풀고 했는데 다 풀어도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VSOC 전압을 1.3V로 올린 겁니다. 아니 뭔가 다 잡았다 생각하고 나서 이 TRFI 세팅하기 전에 돌렸는데 에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타이밍을 이거 문제인가 저거 문제인가 하고 하나씩 풀면서 해봤는데 타이밍 문제가 아니었고요. 전압을 VSOC 전압을 높여버리니 해결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맨컨 문제다. VSOC로 해결이 되면 맨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에러 안 나는 수준까지 잡고 나서 다시 여기서 65,535를 넣었더니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반타작 3만 넣었더니 에러가 안 나고, 45,000 넣었더니 에러가 나고, 어랍쇼 하고 4만 했더니 4만도 에러가 나, 35,000도 에러가 나. 빡쳐서 3만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TRFI는 에러가 안 나는 가장 높은 값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TRFI 타이밍이 레이턴시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높은 값을 쓰면 좋긴 한데, 근데 뭐 한 1, 200 차이는 대세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더 높은 온도의 램을 쓰시는 경우면 스파클링을 안 하거나 방열판 안 하거나, 그래서 온도가 제법 높은 경우에는 이 TRFI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TRFI 타이밍을 많이 조이고 싶으면 그러면 램 온도를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를 충분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고 길었지만 이렇게 세팅해서 TM5를 돌렸더니 에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풀뱅크 128기가 오버클럭을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말로만 요새 거의 다 결과 보여드리고 말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순서 잘 따라서 해보세요. 만약에 4800 클럭을 안 한다. 나는 4800 클럭을 안 하고 4600을 한다. 그러면 4600이면 1.43V에서 CL부터 시도하실 때 26부터 해보세요. 26 되는지. 24는 안 될 거예요. 4600에서 24는 안 될 거고 26 해보시고 그때 이제 다 이거 오토일 때 다시 만약에 4800으로 안 하고 4600이다. 4600에서 에러 없이 도는 세팅을 찾으세요. 이 1.1부터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안 난다. 에러가 안 나면 1.43V 먼저 주고 TCL에서 26 돌려보고 26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6에 안 돌아가면 28로 푸시고요. 근데 아마 26 될 것 같은데 26 되면은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전압을 줄였는데 1.4V에서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도 4820 먼저 넣고 얘는 그냥 4820으로 쓰세요. 4820에 26으로 해서 1.4V 충분히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RCD 값도 26 한번 세팅해 보시고 26으로 안 되면 28로 푸시고 24는 안 될 겁니다. 거의 줄여봐야 2개 정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48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RTP는 제가 클럭 낮춰도 10으로 쓰시라고 했죠. 8은 힘드실 거라고. 8을 쓰고 싶으면 클럭을 더 많이 낮춰야 돼요. 계산상 클럭을 꽤 낮춰야 8이 들어갑니다. 얘도 8로 쓰라고 했고 얘도 거의 비슷하게 넣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클럭을 줄일 때 타이밍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끽 해봐야 SD, DD 타이밍 밖에 없어요. 이런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들은 굳이 줄이지 말고 이렇게 쓰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렇게 아니면 얘 4 TM5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돌려보시고 거의 이전 거랑 타이밍 비슷하죠. 4600이라고 해도 이 두 개는 오토로 두시고 얘는 제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4600에서 나누기 20을 하면 23이죠. 23에 27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기 잠깐만요. 그러면 얘가 621이 270 나노세컨드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나면 아까 4600 나누기 20해서 23이었잖아요. 20이 낸다. 4600 나누기 200 해서 23이었잖아요. 23씩 더해요 여기다. 그래서 6일이 에러가 나오면 644 23 더하면 644죠. 644 시도해보고 644나 6일 중에선 될 거예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TRAS는 이거 뭐 56으로 쓰셔도 되는데 뭐 간단히 계산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56 나누기 48 곱하기 46 그럼 53.666 나오니까 54 그럼 얘 더하기 얘 하면은 그러면 80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서 안 되면 푸세요. 56으로 다시. 그럼 8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56도 안 되면 58, 8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면 마지막으로 TREFI를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600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더 낮춘다? 4400으로 한다? 방식 똑같습니다. 얘는 24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24 뭐 줄여보고 안 되면 26으로 쓰고 얘네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툴은 오래오래 돌리시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 값을 그대로
제가 넣은 값을 그대로 따라 하면은 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랑 수율이 비슷하신 분. 그렇지만 안 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값을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설명드린 거를 잘 숙지하셔서 메모라도 해두시고 나서 하나씩 잡아보세요. 예, 소울시커가 뭐 TCL은 뭐 1시간 돌리랬는데 하면서 1시간씩 돌려보시고, 그리고 특히 부팅에 유의하시고, 부팅 하시는데 3분 이상 걸립니다. 트레이닝 하는데 3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알람 시계 갖다 놓고 3분 재고 3분 끝나면 그냥 칼같이 시모스 클리어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오버클럭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할까요? 4800이 좀 더 클럭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레이턴시도 60대로 진입을 못했고, 풀뱅크가 한계가 여기 정도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로 하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이닉스는 나중에 다른 보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2만 털은 또 1시간이네. 이번에 영상 올리는 게 내용이 좀 지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좀 뭐 제가 이거 올려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게 몇 개가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램 오버클럭을 하는 걸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할 건 많아요. 할 건 많은데 빨리빨리 안 끝나서 그렇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험난한 길을 저도 험난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 하실 분들이 험난할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128기가 화이팅. 들어보니까 이제 192기가가 나왔죠. 48기가짜리 4개. 그거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